차 한 잔 옆에 두고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이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저는 그 답을 너무나 아프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30년간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30년 전 25의 나이에 시집을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많이 어색했죠. 시골에서 자란 저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시어머니는 생활 방식부터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친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저 역시 친어머니처럼 의지했거든요.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인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유일한 어머니였어요. 남편은 직장 때문에 자주 출장을 다녔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밤새 아픈 아이를 돌봐주시고, 제가 몸살이라도 나면 집안일을 다 해주시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보통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났을 때도 미숙아, 남자들은 원래 그래.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고 싶을 때도 어서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집은 내가 지킬 테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도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미숙이가 엄마니까 미숙이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명절 때도 다른 집처럼 며느리가 고생하는 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명절이라고 며느리 혼자 고생할 이유는 없다고 하시면서 항상 함께 준비해 주셨거든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남편의 승진과 이직, 크고 작은 가족의 경조사들까지요. 시어머니는 늘 제 곁에 계셨어요.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직접 죽을 끓여주시고 등을 쓸어주시면서 돌봐주셨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정말 따랐어요. 특히 큰아이는 할머니 없으면 잠도 못 잘 정도였죠. 시어머니도 손주들을 무척 아껴하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사주려고 하셨어요. 가끔 제가 어머니, 너무 많이 사주시면 아이들이 버릇 없어져요. 라고 말하면 할머니가 손주 예뻐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시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작년 초부터 시어머니께서 조금씩 달라지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80이 넘으신 나이니까요. 말수가 줄어드시고 자주 멍하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가끔 미숙아,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지?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어머니 집이잖아요. 라고 대답하면 그야, 그렇지라고 하시면서도 뭔가 불안해하시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여보가 그립다. 여보한테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이 짠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어요. 단지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6월 15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책 나가신 줄 알았어요. 평소에도 이른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도시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방에 들어가 보니 옷장이 비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대 위에 간단한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한동안 연락하지 마라. 단 한 줄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남편도 황당해했어요. 바로 회사에서 나와서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아봤죠.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하지만 성인이 본인 의지로 나간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더라고요. 그 쪽지 때문에 가출로 처리된 거죠.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아다녔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시장, 병원, 교회, 공원까지 모두 다녔어요. 혹시나 해서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할머니가 왜 안 와? 아이들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실까? 온갖 걱정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머니께 잘못한 게 있나?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서로 자책하기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은행 계좌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정말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매일 시달렸어요. 가끔 길에서 시어머니와 비슷한 체구의 할머니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뛰어가곤 했어요. 하지만 매번 다른 분이었죠. 그럴 때마다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계셨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모든 게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항상 앉으시던 소파, 드시던 찻잔, 보시던 TV, 프로그램까지 모든 게 시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어요.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큰아이는 할머니 방 앞에서 할머니를 부르며 서성이기도 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시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일이 있었나? 제가 무심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30년 동안 정말 잘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신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며칠을 계속 되돌아봤어요. 혹시 그때 이상한 행동이나 말씀이 있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아니, 제가 못 알아차린 건가요?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됐어요. 당신이 어머니께 관심을 더 가졌어야 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소홀히 한 거 아니야? 서로를 탓하며 지냈어요.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스스로 나가신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고 위로해 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남편도 직장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현관문 소리가 날 때마다 혹시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봤어요. 하지만 매번 택배나 이웃이었죠. 시어머니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언제 돌아오셔도 되도록 침구도 그대로,
옷장도 빈 채로 놔뒀어요. 가끔 그 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습관적으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담았다가 다시 놓는 일이 많았어요. 30년 동안의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에서는 온갖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 씨네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집을 나갔다더라. 원래 시집살이가 힘들었나 봐.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30년 동안 정말 잘해드렸는데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추측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장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할머니가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곤 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의 회사 사람들도 안부를 묻곤 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을 때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매번 잘 지내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정말 절망적이 됐어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정말 안 돌아오시는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다시는 볼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아프거나 외로워하시는 꿈, 혹은 저를 원망하시는 꿈들이었어요.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어요. 식욕도 없어지고 몸무게도 많이 빠졌어요. 남편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친정 언니가 와서 너무 자책하지 마. 시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라고 위로해 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가족이었는데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요? 5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됐어요. 시어머니를 찾는 것도 그만두고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도 피하게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아이들도 이제는 할머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나름대로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 할머니 사진을 보며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서로 상처받은 상태에서 위로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게 됐어요. 대화도 필요한 것만 하게 됐죠.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모든 게 조용하고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의 따뜻함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던 12월 15일, 정확히 6개월 만에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우편 배달부가 등기 우편이라며 직접 가져다 준 편지였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송순자, 시어머니의 성함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어요. 급하게 편지를 뜯어봤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흔적이었죠. 글씨가 평소보다 떨려 보였지만 분명히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글씨가 흐려져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다시 편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미수가 정말 미안하다. 6개월 동안 얼마나 걱정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말이야.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저희들을 위해서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나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치매 초기라는 것을 말이야. 병원에서 혼자 검사받고 결과도 혼자 들었다. 너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 치매라니요. 시어머니가 치매라고요? 머리가 띵하게 되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혼자 그런 걸 감당하셨을까요?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심해질 거라고 하더구나. 언젠가는 너희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일상생활도 혼자서 할 수 없게 될 거라고 하시더라.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걱정되셨을까요? 미수가, 나는 30년 동안 정말 행복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친딸보다 더 잘해준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짐이 아니었는데, 저희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내가 치매가 심해지면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뻔해. 밤낮 없이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거야.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희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의 병보다 저희가 힘들어할 것을 걱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정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말이야. 여기는 좋은 곳이야. 간병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아. 요양원에 계셨던 거예요. 6개월 동안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미수가, 너한테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야. 30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줘서 고마웠어. 친정어머니를 일찍 잃은 너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이 편지를 읽으면서 3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전해줘. 할머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할머니는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해줘. 아이들에 대한 사랑까지 가득 담긴 편지였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손주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도 전해줘.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선택을 한 거라고 말이야. 남편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있었어요.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무사하시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6개월 동안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희와 함께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셨을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편지를 보여줬어요. 남편도 편지를 읽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구나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울었어요. 6개월 동안 쌓였던 걱정과 불안, 그리움과 사랑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의 편지 내용을 전해줬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아프셨구나. 할머니 보고 싶어라며 울었어요. 다음 날 바로 요양원으로 찾아뵈러 가기로 했어요. 편지에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경기도 어느 도시의 요양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찾아뵈러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혹시 치매가 많이 진행되셔서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시면 어떡하죠? 남편과 함께 선물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과일과 옷까지, 그리고 손주들이 그린 그림도 가져갔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그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6개월 만에 시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계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요양원 직원분이 안내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가족 오신다고 하시면서 아침부터 단장하고 계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 계셨어요. 6개월 전보다 조금 야위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어머니셨어요. 미수가,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두 팔을 벌리시더라고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우시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를 반복하셨어요. 그 순간 6개월 동안의 모든 서운함과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의외로 잘 지내고 계셨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좋으셔. 같이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생각보다 재미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예전보다는 말씀이 조금 느려지신 것 같았어요.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도 하셨고요.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미수가, 너희들 원망하지 않지.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겠어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만 했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안도하시는 표정이셨어요. 손주들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키도 더 큰 것 같고 하시면서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셨어요. 남편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니야, 여기가 좋아. 여기서 지낼 거야 라고 완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수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지?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야.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가족은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 아닌가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함께 이겨내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수가,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맞아. 나도 이제 적응했어. 시어머니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셔서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자주 뵈러 올게요. 손주들도 데리고 올게요. 라고 약속드렸어요. 그래, 가끔 와줘. 너무 자주는 말고 부담 갖지 말고 가끔씩만 와줘. 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배려가 또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한 달에 2번씩 시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때로는 손주들과 함께, 때로는 남편과 둘이서, 때로는 제가 혼자 다녀오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시기도 했어요. 그런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시어머니가 평온해 보이는 모습에 위로받기도 했어요. 요양원에서 잘 돌봐주시고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만족하며 지내고 계셨거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할머니의 변화를 어려워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하실 때는 많이 속상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드려야 해라고 큰아이가 말하는 걸 듣고 뭉클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 사랑이라는 것의 깊이,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은 정말 위대했어요.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마음.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시는 배려심.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란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신 것은 사랑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그 사랑을 나눌 기회를 주지 않으신 거였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깊은 내면, 두려움과 걱정들을 저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더 깊이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비록 치매로 인해 대화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 순간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6개월째 지내고 계세요.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평온하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도 이제는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이 함께 방문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을 좋아해요. 할머니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드리고 그림도 그려서 보여드려요. 할머니가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하니까요. 남편과 저는 이 일을 통해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했어요. 시어머니 방은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어요.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시면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비록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준비해두고 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호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자꾸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냥 단순한 질문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의 불안감이었던 거죠. 여보가 그립다, 여보한테 가고 싶다고 하셨을 때도 단순히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그리워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의 불안감도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후회만 할 수는 없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하자고 다짐할 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30년 동안 보여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 모르는 걱정이나 불안함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깊이 있는 대화를 자주 나누시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안에는 깊은 불안감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된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드리세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서로에게 심어주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소중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니까요. 어머니,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어린 며느리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남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친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에게 짐이 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 가족이 더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집의 중심이셨어요. 치매라는 병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고 혼자 결정하신 것 이해해요. 하지만 아쉬워요. 저희와 함께 고민하셨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요양원에서 평안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여요. 앞으로도 자주 뵈러 갈게요. 손주들도 계속 데리고 갈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사랑하면 되니까요. 지금 제 마음은 복잡해요. 시어머니가 무사하시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치매가 더 진행되시면 어떻게 될까? 언젠가는 저희를 완전히 잊으시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 그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매일매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남편과의 시간, 아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시간까지 모든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가족들을 돌보려고 해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자주 하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저도 우리 가족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어도 가족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싶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씀드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으니까요.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가족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세요.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30년 동안 보여주신 사랑,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시는 마음, 모든 것이 고마워요.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 할게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